지난주 금요일 협상이 소강 상태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3% 넘게 하락한 상황이고 이제 중국은 히토류 등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1월 1일부터 중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시사한 상황이죠. 네. 그야말로 온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그렇죠. 메시지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에 새로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퀄컴이 승인 없이 오토톡스를 인수했다며 제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는가 싶었던 차에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지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죠. 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자, 그 발언을 두고 지난 금요일 미중 관세 전쟁 격화될까 걱정하면서 흔들린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이달 말 경주에서의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무산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부통령과 무역 대표부 대표도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갈등이 봉합될지 심화될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잊고 있던 관세 이슈가 불쑥 다시 나타나면서 시장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선공을 날리자 미국도 100%의 고일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다시 가열됐습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미국 시장의 관세라는 악재가 떠오르자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매도세 시작일까요? 우선 그럼 지난 금요일장 상황부터 복기를 해보면 주요 지수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71%, 3.56%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기술주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 하락폭이 컸는데요. 엔비디아는 5% 가까이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주가가 4.99%나 내렸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내렸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이번 미중 분쟁으로 금리 인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에 민감한 테슬라가 5% 넘게 내렸고요. 브로드컴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크게 주저앉으면서 동반 폭락했습니다. 또 버크셔 헬스웨이는 이날 1.41% 떨어졌는데요.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걱정에 은행주들도 모두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검은 금요일을 맞았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면 이번에도 역시나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앞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을 비난하며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이를 더 구체화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11월 1일부터 중국의 현재 관세 외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또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월가는 이를 에이펙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보고 있지만 오랜만에 다시 떠오른 관세 전쟁 공포에 투자자들은 투매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점차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방 공무원 해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러셀부터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방정부 기관 직원의 최대 4,0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정부 폐쇄가 계속 이어진다면 4분기에 GDP가 감소하고 공무원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광범위한 경제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요일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번 10월 예비치는 55.0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보다는 약간 하락했고요. 지난 25년간 평균인 91선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높은 물가나 고용 전망 악화가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전달보다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7%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지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 해방의 날때처럼 급락했습니다. 관세 충격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촉발되면서 안전자산이 국채로 수급이 이동했는데요. 이날 10년물 금리가 0.08%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7%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도 폭락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고율 관세 예고가 원유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1단계가 발효가 되면서 지정학적인 갈등이 다소 완화된 영향인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4.24%, 3.82% 내렸습니다. 또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 선물은 0.7% 오르면서 다시 온스당 4,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바뀐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스 트레이딩은 현재 증시가 매우 취약하다면서 만일 미중 무역 휴전이 끝나게 될 경우 이번 매도세는 더 큰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요.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금요일의 하락세로 증시 모멘텀이 더욱 약화되면서 매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트레이더들도 많은 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핵심은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현재 시간 14일부터 JP모건 등 금융사들의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최근 정부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이 증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은행 실적 발표는 소비자들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 이번 주는 연준위원들도 대거 발언에 나서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철통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라 통보한 데 이어서 세관 검사까지도 강화했는데 실제로 주문을 중단했는지 불매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직접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관세만 내면 수입이 막히는 일은 없었는데 국경 단속뿐 아니라 기업들이 과거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면서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뿐 아니라 퀄컴을 상대로도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인수 포기 의향을 밝혔던 퀄컴이 신고 없이 기업을 인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설명했는데 일각에선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히토류 압박 카드와 함께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칩 경쟁 전략을 방어 태세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팀 쿡 CEO의 65번째 생일을 앞두고 후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아온 존 터너스 하드웨어 개발 총괄 부사장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최근 2인자로 불리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가 사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윌리엄스가 자리를 떠나고 이후 고위직들이 줄줄이 짐을 싸면서 이런 마당에 경영을 책임진 쿡 CEO만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취임 후 지난 14년간 회사 주가를 11배 넘게 올려놨지만 최대 공적으로 꼽히는 공급망 최적화가 미중 갈등으로 애플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떠오른 데다 인공지능 시대 대응에서도 경쟁사에 뒤처졌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세대 교체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파라마운트의 초기 인수 제안에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안한 인수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인데 파라마운트 측은 인수 가격을 올리는 안을 비롯해서 추가 자금 확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너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인데 업계 경쟁사들 역시 여러 인기 콘텐츠를 보유한 워너 플랫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라 새로운 미디어 공룡 자리를 넘보는 파라마운트는 자신들보다 몸집이 2배 넘게 큰 워너를 품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인수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사업지 중 하나로 아르헨티나를 낙점했습니다. 현지 에너지 기업인 수르에너지와 최대 25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는데요. 지난달 첫 거점인 미국 텍사스주 에벌린에서 데이터 센터 가동이 시작됐고 아랍에미리트, 유럽을 비롯해 인도에서도 현지 파트너 물색에 나서는 등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올트먼 CEO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약속하기도 했는데 거침없는 몸집 불리기가 K반도체에도 또 한 번의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투자로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00% 육박한 수익을 올렸는데 버크셔가 보유한 5대 종합상사의 주식 가치만 30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핏은 앞으로 50년은 더 들고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여전히 이들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미쓰이물산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고 미쓰비시 상사에 대한 지분율도 10%를 넘기면서 의결권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장기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글로벌 제약업계가 하나둘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약값을 내리고 앞으로 5년간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그 대가로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비해 앞다퉈 돈보따리를 풀고 있는데 여기에 약가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스피는 억눌려 있던 매수세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가뿐히 넘어서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그중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주가 코스피 신기록의 주역이었죠. 최근 오픈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90만 장 규모의 HBM 공급을 요청한 데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연일 AI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공개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AI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와 대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맺은 데다가 머스크 xAI는 엔비디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반도체 기업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 한 번에 반영된 것도 주가를 크게 밀어 올렸는데요. 이 같은 영향에 지난 금요일에는 반도체 대장주부터 소부장까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미국장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급부상하면서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또 환율도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감 상황 보면 원익홀딩스가 상한가까지 뛰었고요. 펜텍이 19.37%, 한미반도체도 18.39% 날아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대형주인 SK하이닉스가 8.22%, 삼성전자가 6.07% 오르는 등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시장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중국의 강화된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히토류 7종에 더해서 추가로 5종을 통제 대상에 포함했고요. 히토류 가공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역외 생산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인데요. 12월 1일부터는 외국 기업과 개인은 중국의 추출, 정제, 가공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산 기술이 사용되거나 히토류가 소량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제3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유니온이 15.14%, 노바텍도 8.04% 뛰었습니다. 그 밖에 동국 RNS가 5.66%, 티플렉스도 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앞서 일론 머스크 CEO가 로봇을 기술 혁신 분야로 언급한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승리한다면서 필요한 건 10억 개의 AI 칩, 전력, 그리고 1억 대의 로봇뿐이라고 말하면서 로봇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또 이날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 ABB의 로봇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앞으로 로봇 사업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들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원익홀딩스와 클로봇 모두 상한가에 거래가 됐고요. 사면이 23.64%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22.61%, 우림 PTS가 17.37%로 급등세 보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올해를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로 지정한 가운데 지난주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역학 연구에 집중한 3명의 과학자에게 수여되면서 관련주들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에 대해서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가장 큰 혁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관심 속에 최근 미국에서 양자 암호주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게트 컴퓨팅은 39일 동안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고 디웨이브 컴퓨턴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양자 암호 관련주들에도 덩달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솔리드가 14.44%, 아이윈 플러스가 9.44% 올랐고요. 이어서 KCS가 8.7%, ICTK와 엑스게이트가 각각 7.31%, 6.49%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딱 하루만 열렸던 국내 증시, 연휴 동안 쌓였던 호재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3,500을 넘어 하루 만에 3,600선에 안착했죠. 그런데 오늘 3,600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크게 하락했고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서 시장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1.7% 올라 3,610선,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코스닥도 0.6% 올라 859선. AI 낙관론이 회복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하자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원전 등 AI 밸류체인 종목들이 폭등하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아서 시장 쏠림이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1조 600억 원 가까이 강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은 6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들도 5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만 2,435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871억 원 매도 우위였고 개인들도 1,31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에선 반도체 투톱과 원전 대표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 올라서 94,400원, 4년 9개월 만에 9만 전자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8.2% 올라 종가 42만 8천 원으로 역사적인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AI 낙관론 속에 주가가 급등하자 증권가에선 12만 전자, 56만 닉스까지 목표가를 줄 상향했습니다. 더불어 원전 대표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15%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7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10% 가까이 급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약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1% 급등하면서 시총 4위에 올라섰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의 글로벌 대기업 아세아 브라운 보벨이 ABB의 로봇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에도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1원 급등해서 1,42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2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정부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32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1일 오전 5시 기준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 1,429원 90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430원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이 하락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분위기는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좌우하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우리가 쉬는 사이에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 하단을 받쳐줄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내일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이 최근 증권가에서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확인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과 16일에 ASML과 TSMC 실적도 나오므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강세가 연장되는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5일과 16일엔 미국의 CPI와 PPI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어서 해당 지표 발표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17일 금요일부터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동양학회가 개최됩니다.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지 지켜보시죠. 한편 지난주 마지막 거래 시간의 거래에선 로봇주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소프트뱅크의 ABB의 로봇 사업 인수 소식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됐는데요. 오늘 흐름 어떨지 확인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급락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프리마켓에서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5위권까지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3.7% 하락하며 99,900원, SK하이닉스 4.67% 약세, 현재 거래가 400만 8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 거래일에 급락했었는데 추가적인 약세 보여줍니다. 1.8% 내림세로 35만 3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가까운 하락,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3% 추가적인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도 확인하시죠. 역시나 일제히 하락합니다. 알테오젠이 2.39% 내림세로 45만 원, 에코프로비엠도 1.6% 내림세로 거래가 11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2.7% 약세, 거래가 28만 6,5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전 거래일에 7% 급등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3.1% 내림세입니다. 31만 9천원. 더불어서 에코프로까지도 2.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만 5,450원입니다. 코스피 전임미답의 3,610선을 밟은 가운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급락한 뉴욕 증시 악재를 얼마나 크게 반영할지 또 반도체 투톱이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입니다. 개장 흐름까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장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개장을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 개장 앞두고 시장 참여자분들이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아요. 예. 주말 동안에 아마 많이들 노심투사하셨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이미 한 대여섯 시간, 한 7시간 전인가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SNS에 올렸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 등장했습니다. 누구죠? 그 무역 대표부 네. USTR 대표 그리고 벤스 부통령 뭐까지 할 것 없이 이래저래 뭐 폭스 인터뷰가 됐고 뭐가 됐고 판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네네.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죠. 약간의 그 체면은 살리면서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무승부로 할까 뭐 이런 분위기. 아니 뭐 중국도 휘토류 그 규제에 대해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예. 서로 타코예요. 서로 타코요. 서로 타코라서 네. C도 타코, T도 타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정민의 그 얼굴 보니까 또 주말에 좀 고민 좀 하셨네. 예? 뭐 잡았다가 이렇게 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자기 전에 뭘 하나 걸어놓고 잤어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을 예. 그런데 체결됐겠네. 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완전 폭락인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좋지? 예,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기대감은 있어요. 저는. 그래? 네. 왜냐면 그 이후에 또 코인 시장도 좀 보니까 약간 좀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낙폭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예. 봐야죠. 예. 어쨌거나 히토류 가지고 이렇게 하루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자극한 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100% 뭐 기존 관세율이 얼마건 간에 100% 추가 관세라는 얘기는 서로 무역하지 말자는 얘기고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 없이 살자는 얘기인데 싸우자는 얘기죠, 이건.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한 얘기였으니까 예. 그 이후 전개 과정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었고 뭐 일각에서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좀 희화화합니다만 노벨 평화상 못 받아서 또 빡쳤냐 이러다는데 그 누굽니까 이번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로나마 굉장히 그 공을 돌리더라고요. 충분히 받을 만한 분인데 하면서 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개장 전에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뭐 미국장 빠진 거에 뭐 절반을 아직 못 돌립니다만 그래도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조짐이니까 우리 네. 시장도 한번 낙폭이 최소에 그치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표님도 주말 동안에 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것 같아. 계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트루스 소셜 체크하셨을 것 같고. 예. 처음에 토요일 아침에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폭탄 맞은 느낌? 아니요, 저는 절대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나오겠다. 아하. 왜냐하면 9월 30일 날 예. 호주 ABC 방송에서 네. DIA, 미국 국방정보국이죠. DIA 리포트를 인용을 하면서 무슨 소식을 띄웠었냐면 중국이 지금 대만 침공을 준비하면서 상업용 페리 선단을 급격히 증강시키고 있다. 상업용? 상업용 페리 선단, 예. 짐 옮기는 뭐 그런 네. 선단을 급격하게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탱크라든가 이 군사 물자들을 옮길 수 있는 걸로 전용이 될 수가 있다. 요 소식을 9월 30일 날 딱 띄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비슷한 시기에 네. 시진핑이 이제 무역 협상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줘라. 네네. 라고 트럼프한테 이제 협상 조건으로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세게 나가는 게 원래 그 10월 9일 날 뭐 워낙 많이 다루셨을 테니까 중국에서 지금 히토류라든가 이거 기술까지 싹 즉시 중단시켜 뭐 이런 네. 모습을 먼저 띄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좀 밀리게 되는 거니까 예. 같이 때리는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이나 갈까 이번 주 초까지 갈까 그랬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뭐 S&P 500 0.9% 정도, 나스닥이 1.4% 정도
이제 상승으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뭐 두 분 언급해 주신 대로 서로 탁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이거 전면전 가봐야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그나마 좀 우리 시각에서 조금 도외시돼서 그렇지 올해 연초부터 미국, 중국은 서로 이렇게 계속 아주 판판하게 서로 뭐 양보 없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보였어요. 시장이 뭐랄까 뭔가 악재라 할 만한 한번 필요했었죠. 악재라 할 만한 게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다시 패닉에까지도 몰릴 수 있는가 하는 살짝 맛보기는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연휴 내내도 올랐고요. 예. 하루 오라클이 좀 약간 실적 뻥쳐서 하루 딱 했다가 그것도 그 다음날 다 회복했고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저도 오늘 자료를 잔뜩 준비해갖고 왔습니다만 이 고평가, 네. 밸류에이션 논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요거 하나 탁 터지니까 그냥 아이고 쑥 뺐다가 또 다시 가는 뭐 그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나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들 충격이 좀 있었던 거죠. 네네. 예, 업종별로 그럼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주간으로 네. 뭐 빨강색하고 파랑색 중에 늘 제가 이제 최근 지난 일주일과 YTD만 보여드리다가 10월 10일 현재 거를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뭐 최근 일주일과 10월 10일 이후는 다 빠졌죠. 뭐 금요일 날 하루 그냥 폭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동색, 브라운색으로 YTD는 여전히 굳건하다. 그 모든 업종이 다 좋지는 않지만 테크라든가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산업재, 나스닥, 뭐 중소형주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직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뭐 당일날 지수가 3%였다는 거는 뭐 브로드컴 그때 뭐 6점 몇 프로 막 한 5%에서 8%씩 쑥쑥 빠졌는데 사실은 한 2, 3주 최근 한 달 정도 상승한 것 생각하면 뭐 그날은 좀 발작은 있었지만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닐까 하는 네.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가 좀 궁금한 게 일단은 뭐 중국이 이 시점에서 그 히토류,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또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기술 이전까지도 규제하고 예, 뭐 관련 기계까지도 다 규제하고 막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직격탄을 받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면서요. 반도체죠. 예. 네. 근데 그동안 반도체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하지만 제가 조금 복잡한 그림을 하나 갖고 네네. 왔거든요. 복잡한 그림. 예, 지금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AI 모멘텀이라는 제목의 차트일 겁니다. 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 한 달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합종 연행 비슷하게 예. 어디다 투자하겠다 누구 투자하겠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저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의도적으로 제가 좀 작은 거 갖고 왔습니다. 아.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한 7개, 8개 테크 위주의 회사들이 저렇게 서로 막 그 화살표 설켜서, 서로 예. 투자하고 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중국도 만만한 회사는 네.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AI 쪽 산업, KPX 서로 투자하고 막 주도권 관계 이러고 있는데 찬물을 탁 던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1월 10일 날 무역 협상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회담 지금 하냐 마냐인데 지난주까지 그 에이펙 정상회담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트럼프도 네. seems no reason이라는 표현을 예. 써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11월 10일 날 양국 정상회담 시진핑이 지금 뉴욕으로 오든지 워싱턴으로 11월 오든지 10일. 예. 워싱턴으로 오든지 아니면 내가 갈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서로 지금 기싸- 경주에서는 볼지 안 볼지 지금 그거는 정해진 게 사실상 없죠. 지금 거의 거의 불가능하다.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시진핑이 일단 한국에 안 온다고 안 공언은 안 했지만 거의 안 오는 걸로 돼 거의 있습니다. 못 오는 걸로.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그 두 분이 만난 그때 지금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이제 좀 줄다리기인 것 어디 같습니다. 워싱턴이든 베이징이든. 네,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스케줄이 11월 10일 날 그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11월 8일 날이 제 기억하기로 그 4차 지금 관세 유예 4차 관세 유예 기간이잖아요. 예. 그게 11월 8일 날 딱 시한이거든요. 그 전에 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논의할지 근데 그거는 이거 물 건너간 것 같고 11월 8일 날 4차 유예했을 때 데드라인 그 시점 전에 이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던지고 받고 지금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너무 낙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이 두 개 국가가 히토류든 뭐든 진짜 전면전으로 간다. 예. 상처뿐인 영광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양국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으르렁은 하는 것 같지만 예. 아주 좋은 표현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서로 탁구하면서 이 정도 양보하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시진핑이 무역협상 조건으로 지금 대만 독립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공식적으로 해줘라. 이건 조금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 대만에 있는 반도체 뭐 TSMC라든지 미국으로 그 생산 기지로 옮기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옮긴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상업용 반도체의 95%가 해외 의존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픈 구석을 딱 더 건드린 거죠, 지금 예.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SNS에서 그냥 폭풍 메시지를 날렸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게 월스 케이스까지는 안 가야 되고 또 그거 두 분 다 그거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걸 갖다가 일일이 본인이 저걸 SNS에 진짜 타이핑을 할까요? 아니면은 옆에 누가 도와줄까요? 트럼프요? 예. 충분히 본인이 할 것 같은 체력이에요. 체력이 성격상도 본인이 아실 것 예. 같습니다. 그 워딩도 그렇고 트럼프 아니면 그런 워딩을 쓸 수 있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의 워딩이 있죠. 네. 그 뭡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한다 할 때 any and all 뭐 이런 거 몽땅 그리고 뭐 짧게 죄다, 끊어서 하는 이런. 따박따박 그리고 대문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강조하고. 것들이나 아까도 첫 문장이 Don't worry about China 네.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명료하죠. 아주 직관적으로. 네. 우리 뭐 요즘 같으면은 워낙 선행 학습이 잘 되고 초등학생들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 저 SNS는 바로바로 직독직해가 될 것 같을 정도로. 네. 딱 두괄식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뭐 베이징이 됐건 워싱턴이 됐건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지금 11월 10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베이징이 될지 워싱턴이 될지 뭐 한답니다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이거 11월 10일 가봐야 돼요 이거. 이런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뭐 이달 말 10월 31일, 11월 1일 그러다 보니까 뭐 이틀이지만 두 달간에 걸쳐서 열리는 이틀이지만 두 달간에 걸치는 에이펙도 두 정상이 올지 안 올지조차도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푸틴은 온답니까? 푸틴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뭐 건강 때문이라고. 그럼 했던데. 이시바가 오나요? 지금 다카이치가 오나요? 다카이치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총재 자민당 총재 이꼴 일본 총리라는 그 등식이 지금 약간 깨질 정도로 연정이 일본 왜 정치판이 깨지고. 아주 복잡다단하게 예, 넘어가던데. 예, 그렇던 것 같습니다. 26년 만에 공명당이 이혼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에이펙은 그냥 허울뿐인 영광이다. 모 미디어에서 그런 표현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제가 메시지를 직접 할까 누가 도와줄까 한다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떼돈 벌겠어요. 대통령 메시지가 뭔지만 알면은 야 코인 팔아, 코인 사, 그거다가 뭐 레버리지까지 있는 거 땡기면은 뭐 바로 저거 했을 때 뭐 지수선물 또 땡겼으면 얼마입니까 저게? 많이 벌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마음만 먹으면은. 근데 재밌는 게 10월 9일 날 그 스카페 센트가 블룸버그 그 CNBC 스꽉박스라고 하죠. 아, 네네네. 거기 예. 인터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발언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스카페 센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제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연방정부 구조조정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얘기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국 관련한 멘트를 하면서 90일 단위로 협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 10일 만료 예정인데 5차 협상을 지금 서로 준비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큰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스카페 센트가. 시장 달래기 위해서 저런 워딩을 쓸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스카페 센트라는 분이. 그래서 뭔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11일 날 갈지 올지 뭐 이런 것도 밑선에서 실무급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으르렁거리는 거죠, 서로.
의제라는 게 서로 다 실무급에서 뭐 양보할래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뭐 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냥 도장 딱 찍고 포디엄에서 인터뷰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뭔가 실무급에서는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죽하면 주말에 그야말로 이렇게 유튜브에 뭐 워낙에 제가 그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막 띄워줘서 이런 채널도 있었어, 이런 컨텐츠도 있어. 와, 이 사람도 이거 유튜브에 싶은 게 꽤나 많았는데 진짜 백가쟁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뭐 또 갑자기 대공황 타령도 나오고 아마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 그 뭐 돈워리 그거 봤으면은 아이쿠야 이거 삭제하고 싶다 싶을 정도일 텐데 네. 아니 지금 여기 뭡니까? 가상화폐 지금 뭐 이더리움 10% 뛰고 이러네. 정민이그 좋겠다. 제가 왜요? 요 이더리움 관련 주식인 거 내가 아는데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더리움이란다. 가상화폐 관련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얼굴이 확 피네. 아니 그 중에서 많은 컨텐츠들이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이번 주는 베센트의 주가 한 주간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또 베센트에 대한 기대감을 꽤나 그것도 의미가 있는 표출하더라고요.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자막 나왔잖아요. 셧다운을 갖다가 무슨 뭐 개혁의 효율화 뭐 이런 식의 기회로 삼겠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관리국장은 뭐 직원들 이제 본격적인 해고가 나온다는 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실제로 막 대량 해고를 하고 이제 실제로 해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4,000명인가 3,000명에 대해서 이제 영구 면직,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건데, 글쎄 저는 오히려 회사도 처음에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막 해고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좋게 받아들이지만 네네. 결국 주가는 뜨거든요. 고정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하죠. 연방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연방정부의 직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펀더멘털에 어떤 직접적인 악영향이 있을 거냐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석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뭔가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또 이제 해고된 사람들 소비도 줄어드니까 이게 GDP 영향을 줄 거다 이런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죠. 예. 근데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네. 미국 전체 인구가 3,200만 명 됩니다. 그중에 미국 예? 저기 3조 2천억. 3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인구가 네. 3억 2천만 명입니다. 3억 2천. 그중에 일자리 수가 3조 2천억이면 사람 너무 많아요. 살짝 헷갈렸습니다. 3억 2천만 명 중에 일자리 개수,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예. 1억 6천만 명, 1억 6,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4,000명, 4만 명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향은 미미하다. 매우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연방 정부가 오히려 최종 건실화가 되면 그동안에 우리 항상 미국을 비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재정 적자가 심하고 무슨 채권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망하고 오히려 도움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플러스 아까 10월 9일 날 스쿼박스에서 스카페스 등의 인터뷰를 하면서 연방정부 구조조정 감축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게 민주당에서 지금 셧다운 빌미로 공무원 해고 감축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허위다. 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 개혁과 효율화에 기회로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다. 이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저는. 네. 저 또 궁금한 게 주말 사이에 또 이러다 보니까 뭐 영내포 잔고가 지금 0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참 한 달 전부터 사실은 나왔던 얘기예요. 연초부터 영내포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진짜 시장 충격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이제 시황 정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맞아요. 빠졌는데 빠진 예, 이유를 예. 찾다 보니까 유동성 맞습니다. 엔진이 하나 꺼졌네 이러는 거죠. 네, 맞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그 유동성 프락시라고 해서 그래프 쭉 갖고 네네. 와서 여러 개 그 안에 제가 항상 영내포 RRP를 네네. 소개는 안 드렸지만 네. 이 거의 바닥을 가까이 간 지는 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TGA 잔고, 재무부의 통장 그게 이제 그런 거 합쳐서 유동성이 좀 증가할 거다 한 몇 회차 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유동성에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부도 아니고 네. 다른 측면에서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말씀 나온 김에 TGA 잔고가 연초에 7,800억이었다가 3,000억까지 계속 정부 지출 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렸고 그거를 지난 7월 달에 그 OBBA에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면서 3,000억 달러에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정확히 보니까 8,100
80억 달러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가 목요일 날 기준으로 그랬고 금요일 날 조금 줄였어요, 다시. 그러니까 필요한 정부 지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뭐 RRP가 조금 바닥이라고 해서 미국 유동성 전체 유동성이 완전히 그냥 막 그 바닥이 날 거고 이렇게 보는 거는 딱 하나만 보는 단견적인 시각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좌우지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충강 대표님은 월가에 톱니를 능가합니다. 와. 저 근데 제가 좀 톱니도 금요일 날 급나게 쫄아가지고 월요일 하루 정도는 더 플러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분명히 그 하루는 화장실에서 말하는 그 플러시가 한 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월요일 정도는 이랬는데 물론 뭐 톱니와 이 대표님의 차이는 그거죠. 좀 한 대여섯 시간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기 전에 말이었고 저는 보고 나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편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방금도 살짝 띄워졌었는데 빅스 지표하고 스큐 지수라고 제가 가끔 네네. 변동성 지수라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이건 제가 금요일 날 시장 끝나고 토요일 날 대학원 항상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네네. 그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빅스 지수라는 게 S&P 지표만 갖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소개는 드렸지만 그 옵션이 인더머니, 아웃더머니, 앳더머니가 있잖아요. 외가격, 등가격. 네네. 저 빅스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물, 앳더머니 옵션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앳더머니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옵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가지고 환산을 해서 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갑자기 훅 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까운 앳더머니에 대한 가격이 떴다는 얘기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저걸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스큐 지수를 보여주시면 예. 스큐 지수 같은 경우는 아웃더머니에 대한 가격을 갖고 산출을 합니다. 예. 근데 스큐 지수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부터 중기 이 이상에는 가격이 그렇게 막 크게 빠지거나 변동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걸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하루 빠진 게 뭐 일주일이 갈지 며칠이 갈지는 몰랐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끝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나저나 금 가격이 그러게 말입니다. 온스당 4,000달러가 드디어 넘어 4,000달러를 찍어버렸습니다. 섰습니다. 예, 이번에 시장이 크게 변동을 나타낼 때 보니까 미국 금 가격하고 미국 채권 쪽으로 좀 자금이 쏠렸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금 가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조금 더 포트폴리오 좀 가져가야 될 의미 있는 거에 아니냐라는 그래야 생각이 될 것 들거든요.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기대 수익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실제 실을지 말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 금 가격을 빌미 삼아서 제가 최근에 들고 있는 생각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월가에서 지난주부로 나온 얘기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게 기초. 네. 근데 디베이스라는 건 기초를 깎아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솟고 있는 것이 계속 통화를 찍어내고 달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달러 값이 떨어질 거다. 이건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물에 대한 수요가 저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금 가격이 지금 뜨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이 통화를 계속 찍어낸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유발하면서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란 말이죠. 그런데 1940년대부터 새롭게 나온 그 이론 중에 하나가 MMT라고 그래서 모던 머니터리 띠오리 그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이제 학설로 정설이 돼서 주장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지금 달러 지수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MMT라는 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국 정부에서 자국의 통화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경제에는 별 문제가 없다. 대신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생산성을 계속 높게 유지만 한다면 통화를 아무리 찍어내서 디폴트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자국 통화에서 정부가 자국 통화를 계속 찍어내는데 이게 무슨 디폴트가 되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아무리 뿌려도 경제 성장만 제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논리인데 일견 제가 월급쟁이 할 때부터 2010년도 당시에 저기 한참 핌코를 포함해서 보고서에 저기 한번 회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양적 완화 뭐 이럴 예. 때. 근데 과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달러 지수라고 그 초록색이 M2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드리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선. 근데 이제 다만 2020년도에 그때 금리 올리고
자금을 빨아들이고 했으니까 살짝 꺾이는 추세는 보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전통 경제 이론에서 통화 이론에서 통화가 증가를 했으면 그 나라의 경제라든가 이 달러의 구매력 자체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란색 빨강색이 리얼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등락은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를 미루어 간단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통화를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생산성 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2, 4분기가 3.9%가 나왔고 3.8%. GDP 나와 아틀란타 연방에서 얘기하는 3, 4분기 실시간 GDP 성장 예상치가 3.9%, 8%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유지되고 생산성 지난 2, 4분기에 3점 몇 프로 아주 사상 최고치 찍었거든요. 그걸 미루어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달러의 실질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통화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그러니까 일견 이 MMT 이론, 현대통화 이론도 일견 맞는 이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요새 막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금값, 통화는 계속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 가격은 그래도 아직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2.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3,523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1.9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42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섹터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3.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9,000원. SK하이닉스가 6.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는 40만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지난 금요일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4.5%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1.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4,50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4% 하락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1.7% 하락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50만 6천 원, KB금융 2%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현재 45만 9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2%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1만 8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2%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14만 7,500원, 파마리서치도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에이벨바이오도 2% 하락 예상됩니다. HLB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천당제약이 4% 하락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글쎄 어느 정도 밑에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가 오늘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네. 그러네요. 지난주 한 주 거래가 그냥 연휴 끝에 금요일 거래가 뭐 하루 거래가 지난 주간 거래였습니다만 그러니 10월 2일 날 2.7% 코스피 기준으로 93포인트 올랐고 연휴 직전에 장중에는 뭐 100포인트도 넘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연휴 끝나자마자 또 61포인트 넘은 1.73%에서 연휴 직전에도 갭, 그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도 갭, 그리고 오늘은 또 갭 하락 출발이겠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저게 아니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확인한 그 SNS 메시지가 아니었으면은 낙폭이 뭐 나스닥이 3.56%였으니까 우리도 3포인트가 넘을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지만 조금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환율은 뭐 1,430원 근방에서 이건 이제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9만 원 하고 삼성전자 9만 원 하고 하이닉스 40만 원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검증이 필요하다. 너무 쉽게 올라왔잖아요. 너무 쉽게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받고 빨리 회복해서 9만 원대, 40만 원대 안착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느냐, 아니면 찍고 다시 9만 원대, 40만 원대 올라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느냐 하는 부분이 좀 공방이 될 것 같은. 삼성전자는 좀 다른 얘기 아닐까요?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네. 예,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7만 원, 8만 원대에서 많은 분들이 정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9만 원 넘어가는 삼성전자가 그다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해피한 소식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봐야겠네요. 예. 아니 근데 아까 야, 진짜 MMT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말씀하셨고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얘기도 하셨는데 이 디베이스먼트 이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다 이런 뜻인데 특히 화폐 쪽에서야 이거는 우리 저 모닝벨의 김대호 박사님이 잘 설명하셨어요. 옛날 네로가 그거 로마의 그 금화를 갖다가 금 함유량 줄이고 막 그거 했던 거하고 심지어 대원군의 당백전 얘기까지 하시면서 잘 하셨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금하고 비트코인 이런 쪽이 막 날아가는 거 심지어 그리고 모든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장주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는 것에 대해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월가 시황에서 그만큼 돈 가치를 못 믿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역설적으로 최근에 달러 강세를 또 유발한다는 또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경제학 전공했던 제 개인적으로는 MMT가 그렇게 학설로 인정받거나 뭐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최근에 그래서 MMT 현대통화 이론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일견 이것도 맞는 이론 아닌가. 물론 예.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했으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이라는 게 순수한 물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네네네. 정말 천재분들이 이론으로 정립하는 건데 이런 부분적으로 이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 경제학자분들이 이론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나저나 지금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 지표들 발표가 연기되었고 실제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24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깜깜인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가늠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소프트 데이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발표된 미시간 네, 대 나쁘지 않았죠. 네네네. 오히려 물가는 1년 물가 조금 낮아졌고 뭐 장기 물가 3.7% 유지가 됐으니까 네. 그것만 갖고 해석을 하자면 뭐 이번 10월이든 하반기에 네.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 수 있는 뭐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발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난주 실시간 그 주간 실업상 청구서 발표 안 됐습니다. BLS가 물론 이제 BLS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지금 산출 중이라고는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이유가 그 베테랑 분들이라든가 사회의 그 어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는 기초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한 1, 2주 늦게 발표는 될 거다라고 하는데 골만삭스가 지난주 후반에 신규 넘팜 페이롤이라고 하잖아요. 비농업 예. 신규 일자리 예상을 한 8만 개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었겠나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월가에서 이 신규 일자리,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한 5만 개 어라운드 정도만 나와도 네. 나쁜 수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경기가 뭐 박살이 나고 이렇게 해석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빗대서 생각해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그 비농업 신규 일자리 한 8만 개 예상한다는 얘기니까 뭐 경기 걱정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아까 뭘 보여주셨더라 하이프스케일러 뭐 투자 뭐 예, 예. 복잡한 AI, 그것도 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터 그거 글로벌 비즈에서 오픈 오픈 AI가 또 뭐 아르헨티나 네네네. 아니 뭐 거기는 27빌리언이면 270억 달러. 얘들 뭔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 영업 적자 나는 애들이 어디서 돈이 그렇게 있어요? 다 오픈AI 찔러내 다 찔러. 이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돈 받았다가 나중에 돈 못 벌면 그거 전부 빚인데.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배째를 하고 자빠질 건가? 아주 중요한 그 예리한 질문을 예. 주신 건데 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AI 관련한 회사들이 지금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막 서로 뭐 몇백 조, 몇십 조씩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는 개장하고 들어가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미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격화될 양상을 나타내자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만 이제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낙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격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1.68% 하락입니다. 3,550, 코스닥도 1.6% 내림세로 845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 떨어집니다. 91,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4.7% 하락합니다. 지금 40만 7,500원, LG에너지솔루션 0.7% 상승합니다. 오늘 실적 나왔는데 괜찮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떨어집니다. 101만 2,0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3.9%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재 21만 5천 원, 0.9% 내림세고, 이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0.9% 상승 중이죠. 52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보합권으로 7만 4,900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103만 2천 원, KB금융 11만 1,800원으로 0.8% 하락 중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2% 떨어집니다. 지금 45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7% 약세로 11만 300원. 펩트론, 레인보로보틱스 모두 2%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도 1.6% 하락 중이죠. 45,750원. 리가캠바이오도 1.6% 하락입니다. 14만 8,1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0.7% 하락 중이죠. 53만 8,000원. ABL바이오, HLB, 그리고 삼천당장 모두 하락 흐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동국 RNS가 18% 급등 중이고요. 티플렉스도 9% 이상 강세입니다. 3,410원. LS 에코에너지도 1.98% 상승 보여주고 있고, 노바텍도 19% 급등하죠. 24,050원. 그리고 그린리소스도 4% 강세고, 유니온이 19% 급등합니다. 5,84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유니온 머티리얼 이미 상한가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히토류 규제 이슈가 증시 쪽에서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조선주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는 국내 조선 업종이 이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한조선이 1% 상승 79,400원,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도 1% 이상 오름세고,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J중공업이 지금 4.7% 강세고, 그리고 대한조선, HD현대미포 올라가고, 현대임스도 소폭 오름세고요. 세진중공업도 상승세고요. 그리고 HD현대미포 1.4% 올라갑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조선기자재 쪽도 좋아요. 삼영, 엠텍, KS 인더스트리가 3% 강세고, 한라 IMS도 1.9% 올라가고요. 태광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KS 인더스트리 상승세죠.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40억 원 매수 우위고, 기관 1,272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403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416억 원, 34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44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9원 상승한 1,43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일단 지금 보니까 2% 하락이네요. 일단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 글쎄 오늘 종목들 보니까 일단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긴 합니다. 예. 네, 오늘 상승 출발을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그렇죠. 그거는 아닐 테고, 지금 낙폭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딱 미국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이 3.56% 금요일 날 빠지고, 네. 지금 현재 선물이 1.53%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5에서 1.5, 그러면 2%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크죠. 네네네. 위에서 3.5% 빠진 거하고 예. 빠진 레벨에서 1.53% 오른 거는 그렇죠. 그게 얼추 반영된 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한 2.23, 예. 뭐 그 정도까지 가서 2.5니까 또 저가 매수 또 이제 한번 시도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일본이 오늘 봤더니만 또 장이 안 열리길래 또 왜 또 노나 싶었더니 또 체육의 날이랍니다. 체육의 하다못해 족구라도 하고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 날인가 본데 그 대신 선물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낙폭이네요. 한 2%대 초반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환율이 일단 30원 찍고 나서는 다시 한 조금 3, 4원 밀리고 있고, 돌파 저런 표현은 우리 델슨더 쓰지 마시죠. 그냥 1430원 터치 정도 하시죠. 예. 그리고 약간 돌파라는 거 좀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1430원을 넘어서는 게 환율 그러니까 네. 예, 그래요. 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900원 붕괴, 환율 900원 붕괴, 제가 세봤다니까요. 그때 현업에 있을 때라서 15초. 잠깐. 그러고 나서 그게 1597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그래요. 참 그래요. 밑돌아, 900원 밑돌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붕괴, 돌파 이런 얘기보다는 좀 폭등보다는 그냥 급락, 급등 정도로 워딩 살살 가자고요. 워딩이 셀수록 별로 막. 지금 시장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대강 구도니까. 강대강 구도라서. 단어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유, 좀 그렇긴 하죠. 예. 예. 아니 앞서서 저희 얘기했던 게 디베이스먼트. 네, 그 두 가지 이유. 예. 기본적으로 아니다. 오픈 AI 얘기. 네, 오픈 AI.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수발. 버블이냐 나중에 진짜 수익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문제인데, 먼저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그 AI가 언제 지금 수익으로 발현이 될지는 네.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 3년 있다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 연초 1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오라클의 네. 레리 앨리슨 뭐 IT의 구루죠. 사실은 산 증인이고 가끔 좀 뻥을 쳐서 그렇지만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지금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을 한 5년 보는데 올 연초 기준으로 아직 2년도 안 지났다. 지금으로 보면 한 2년 반 지났나요? 네. 그분이 생각하는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AI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AI 테마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AI가 보편화되고 범용화되고 본격화되기 위한 초기 인프라 투자가 5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아까 복잡한 그림 보신 것처럼 서로 막 투자하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 10월 8일 날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가 전략가입니다. 그분이 인터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 구조가 이 테크 기업들이 아주 견조한 상황이다. 네. 2025년도에 이 설비 투자 KPX 추산되는 규모가 한 3,700억 달러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을 지금 테크 기업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 다시 말하면 잉여 현금 흐름으로 다 조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근데 물론 2026년부터 계속되는 투자가 뭐 그때도 자금 여력이 있을 만큼 수익이 계속 날 건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자금 구조가 그 재무 상황이 견조하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벌써 이렇게 투자하는 걸 그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시기인 것 같고, 아시겠지만 그 M7만 보자면요. 네. 순현금 그 비율이 22%고요. 네. ROE 평균이 46%입니다. 좋은데요? 마진율이 29%, 30%예요. 제조업 기업들의 보통 마진율이 평균이 9.5% 정도 되거든요, 지금. 특히 자동차 업체들은 네네. 1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이 빅테크들이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이낸셜리 재무 구조 자체가 돈을 실제로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체가. 그리고 지난주 보셨겠지만 TSMC가 월간 월간이었던가요? 저기 쿼털리, 월간이네요. 월간 매출액이 자그마치 36% 증가했어요. 네네. TSMC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발주를 주고 있는 미국에 설계하는 회사들, 그렇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런 회사들이 그만큼 수주 잔량이 있기 때문에 또 발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직은 뭐
수익이 실제로 날지는 한 2, 3년 있다가 걱정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 AI의 성장 테마, 모멘텀은 지금은 좀 즐겨도 되는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업도 또 실적 발표 있잖아요. 내일 보니까.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금융주들 네. 다 일제 실적 발표 있는데 어때요 지금? 지금 전망이 예. 일단 금융주도 금융주지만 팩셋에서 10월 9일 날 정확하게 S&P 500 기업들의 이익, 분기별 이익 네. 성장 전망을 8% 전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야데니 리서치 독립 리서치 기관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입니다. 저기서 10.7% 발표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10월 9일 날 IT 업종 쪽의 이익은 30% 이상 증가할 거다.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주 이제 화요일부터 나오는 금융업종들의 이 EPS 전망도 20% 중반 정도 될 거라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난 2, 4분기 대비 계속해서 이익 성장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좀 즐겨도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이제 미국 셧다운이다 보니까 지표는 뭐 조금 이렇게 공백 상태긴 한데 이번 주 은근히 좀 살필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도 시작하는 거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3, 6, 7, 8, 9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IMF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도 발표하는데 IMF 총재가 지난주에 하도 무시무시하게 뭐 닭 한 버블 수준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예고편을 띄워가지고 뭐 어떻게 또 톤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지도 봐야 되겠고 뭐 파월, 월러 뭐 등등 해갖고 또 연중 관계자들도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이게 있더라고요. 이 뭐 스피치가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그 마이클 바 등등 해서 예. 연준 위원들의 멘트 일색은 금리 인하 추가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일색으로 일단은 발표됐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이고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오늘 MMT도 마찬가지고 좀 다른 생각을 좀 우리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발 중국 이 텐션 이전에는 모든 관심이 너무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였잖아요. 예. 제롬 파월도 2주 전에 그 뭐 포럼 가서 그러니까 fairly highly value돼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예, 이것부터 예, 예. 밸류에이션 촉발했는데 그 저는 좀 뜬금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예. 6, 70년대 수출 주도형 국가였을 때 예. 경제 구조였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조업 비중이 한 30%였고 제조업 쪽에서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최근 자료를 보니까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서비스 비중이 76%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기업들 그 산업 구조를 끌어가고 있는 회사들의 주력이 제조업체가 아니고 주로 IT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IP 업체들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그 이 IT 업체들의 ROE 평균이 46%예요. 네. 애플이 ROE가 뭐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한 단위 자본금을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거든요. 애플의 ROE가 무려 150%입니다. 엔비디아가 110%입니다, 지금. 배트맨들 두 개가 그렇고 나머지 테슬라 정도가 8% 정도 빼고 나머지가 평균이 20, 30%, 40%예요. ROE가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제조업 기반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담으로 지금 그 경제 선행 지수라는 것도 네. 경기 선행 지수도 비교적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 미국에. 왜냐하면 이 경기 선행 지수의 산식 자체가 과거에 제조업 비중을 더 많이 반영했던 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처럼 소비 위주 또 기업 쪽에서도 이 자본이라든가 노동 의존도가 낮은 이런 고마진, 고밸류에이션 다시 말하면 고마진율의 회사들이 끌어가는 구조로 산업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지금 계속 우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이 고도화된 다시 말하면 기업들의 마진율이 더 높아진 이런 고도화된 산업에는 이 고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좀 명분이 되는 정당화해야 되는 그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네. 그 말씀은 또 주가 지수가 그 어떤 경제 상황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절반 이상은 전부 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반토막 수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조방원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땡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M7 미주였고. 그렇죠. M7이 거의 3분의 1을 다 끌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다 또 한국 사람들 다발로 돈 들고 오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들, 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아이온큐, 테슬라, 이런 거 개별 종목 2배짜리, 3배짜리 막 ETF 만들어갖고 노났다 그러던데 그쪽이 월가에서 애들이. 그 짭짤한 거 보던데 수수료가, 레버리지가. 예.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ETF는 수수료도 세니까요. 세니까 좌우지가 도파민의 민족이요. 근데 대한민국.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빅테크들이 너무 끌어왔다 고밸류에이션이다. 그게 일정 부분 저는 좀 합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익을 그만큼 더 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요 기반도 제가 오늘 다른 얘기 하느라고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간단히 하나만 소개시켜드리죠. 401K가 예. 미국판 퇴직연금입니다. 예, 예. 1982년도에 시행을 하고 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예. 그러다가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때 제가 왜 30년 동안 S&P 500이 1,400% 떴고 원화로 한 사람이 2,400% 떴고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300% 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401K에서 개인별로 아까 1억 6,400만 개 일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근로자들이 개인 평균 한 해 주식시장으로 돈을 계속 집어넣는 퇴직연금에서만 정확히 8,580달러를 집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8,580달러 중에 M7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딱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으로 계속 넣는다는 얘기는 ETF를 통해서든 펀드를 통해서든 다 분산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8,580달러 중에 40%가 2,358달러니까 이만큼의 모든 개인들이 M7으로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월. 평균이 연평균이니까. 근데 이게 1억 6,400만 명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3,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450조 정도의 매년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매수 기반도 워낙 탄탄한 네. 이런 구조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보단 지금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1.5% 내림세 3,600선은 반납했고 3,555포인트고요. 코스닥이 1% 내림세로 85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흐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 현재 2,441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1,06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도 1,701억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지수의 낙폭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가까운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7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353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비철금속과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그리고 조선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낙폭이 가장 크고요. 전자장비와 기기, 건강관리 기술 업종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상승하는 섹터가 많진 않은데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가 주로 강세 기록 중입니다. 우선 히토류 관련주 연일 급등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 전쟁부가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선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합니다. 2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도 17.2% 오르며 5,750원, 노바텍이 15% 가까운 오름세로 23,100원대에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동국 RNS가 16.2% 급등세, 거래가 2,820원이고요. 세노텍도 10%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도 상승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항만 진입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 조선소의 글로벌 발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조선소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관련 섹터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선주 내에서는 HJ중공업 3.5% 강세로 26,100원, HD 한국조선해양이 2.5% 오름세로 거래가 42만 5,500원입니다. HD 현대미포가 1.2% 강세, 거래가는 20만 3,500원이고요. 한화오션도 1.3% 가까이 상승합니다. 11만 700원. HD 현대중공업은 1.1% 오름세로 현재 52만 1,000원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테마도 반사이익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선 삼영엠텍이 18.3% 급등세로 13,540원, HD 현대마린엔진이 5% 넘는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89,700원이고요. 한라 IMS가 2.7% 오름세 15,500원, 오리엔탈전공이 5.3% 강세로 1,33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 1승까지도 2.6%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7,840원입니다. 한편 지금 낙폭이 가장 큰 섹터 HBM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YC캠이 2.8% 내림세로 22,600원, SDI가 3.2% 내림세로 거래가 23,800원이고요. YC가 4.2% 하락합니다. 14,620원. SK하이닉스입니다. 4%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1만 1,000원이고요. 테크윙도 1.78% 하락하면서 6만 7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중 갈등 우려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금 3,600원 고사하고 장중에 3,500선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하락폭 축소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휴 때 뭐 하셨어요? 총각이 어디 뭐 부모님 찾아뵙고? 네. 예. 가족들 만나고 그냥 쉬다 왔습니다. 아니, 소장님 진짜 궁금해서. 아니 진짜 궁금했는데 아니 뭔 일만 하는 것더니만. 저희가 이제 미국장 또 열려서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정보 찾고 그다음에 보고서 발간하려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나는 한영희 수석연구원 저렇게 얼굴 빨개지는 거 거의 처음 본 상황이에요. 왜 연휴 동안에 관리를 안 하셨나? 했어요. 저 얼굴이 리주란 맞고 왔어요. 맞고 오셨어요? 네, 맞고 왔습니다. 리주란하고 야, 울세라랑 잇모드랑 맞고 왔습니다. 아니, 소장님은 리들샷부터 하셔야죠. 아니 나 지금 우리 막내 작가 지금 저한테 리들샷 한번 소장님 바르고 오라고 지금 받은 지가 3주가 넘었는데 여태 못 하고 있네. 근데 다음 주에는 내가 한번 하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 네. 내가 리프팅도 하시면 좋을 것 리프팅도 같아요. 하고. 아유, 우리 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정도면 선방 아닙니까? 선방이죠. 예, 네, 맞아요. 물론 오늘 어제 밤에 저도 이제 대본 준비하다가 봤는데 오늘 방송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네. 좀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사실 금요일 날 미국장 따라서 갔으면은 지금 한 마이너스 3%, 4% 뭐 이렇게 글쎄. 됐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예. 네, 피테크 다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나마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두다 보니까 맞아요.
그나마 오늘 그래도 좀 희한한 거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네. 유니온, 뭐 동국 아레네스, 노바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히토류 테마가 좀 한번 불 때는 이제 확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총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예. 테마성으로 타는 부분들이 있고 그나마 전체적인 시장으로 볼 때는 사실 금요일 날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제 반도체가 네네. 이제 히토류에 대한 영향하고 그동안 올라왔었던 그 차익 실현 매물들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예상이 갔는데 어제 다행히도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가 좀 한마디를 해주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오는 게 아닌가.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오히려 좀 급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네. 제가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을 가져왔는데요. 한미약품도 네, 그게 유명하죠. 예. 네. 그래서 근 손실 없이 살 빼게 해준다고 해서. 아, 네. 최근에 그게 저희가 한미였어요? 네, 네. 한미약품 탐방을 이제 송파 쪽에 있어요. 이게 송파에? 올림픽공원 쪽에 있는데 아. 저희가 직접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일단은 신약개발 제약바이오 기업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제품은 원예 처방 1위 로슈젯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예 처방 시장에서 탑 3 안에 드는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은 예전부터 이제 R&D 투자 비용, 제약바이오는 또 R&D 투자 비용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상당히 좀 많은 수준입니다. 매출의 14%를 이제 R&D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비만하고 대사질환, 항암, 희귀질환 이쪽 영역에서 좀 파이프라인을 확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총 파이프라인이 25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보자면은 이제 머크, 그러니까 MSD의 기술 이전한 메시 치료제 에피노페그드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D&D 파마텍 그 IR 장표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GLP-1하고 글루카곤 계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 치료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리어드의 기술 이전한 이제 오락스커버리 기반 엔세키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누적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10조 원 규모로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비만 대사질환에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HOP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 한미 오베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오베시티는 비만이죠. 네. 한미 비만 프로젝트인데 이 HOP 프로젝트는 뭐냐면 환자생이 전주기를 관리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좀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GLP-1 싱글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GLP-1은 뭐가 있죠? 싱글 작용제가 있고 듀얼 작용제가 있고 트리플 작용제가 있습니다. 예. 자, GLP-1하고 싱글로 쓰냐? 그러면 싱글이고요. 그다음에 GLP-1 글루카곤을 쓰냐? 이중이고요. 아니면 GIP를 쓰냐? GIP를 쓰는 게 지금 40자로죠. 그래서 성능은 좀 더 효과는 좀 더 좋게 나오는 게 이중작용제고 이제 아직 삼중작용제는 이제 임상 일라이릴리도 레타투르타이드라는 걸 하고 있지만은 이 삼중작용제라는 거는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는 국내 임상 3상 마무리 단계고요. 2025년 말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출시는 2026년에 됩니다. 그래서 위고비 40자로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유통비용이 좀 저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제가 한번 물어보긴 했었거든요. 네. 탐방 가서. 혹시 위고비랑 40자로가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40자로가 가격이 비슷하면 그걸 쓸 텐데 어떻게 좀 대응하실 거냐, 가격을 좀 낮추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낮출 생각은 하고 계시다라고 그래야 하고 경쟁력이 네, 경쟁력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HM1527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레타투르타이드랑 경쟁을 할 수 있는 삼중작용제입니다. 그래서 삼중작용제 최대 체중 감소 효과는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효과를 보였고 임상 결과 4주 투여에도 불구하고 평균 체중 감량 효과가 4.81%가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UCN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GLP-1을 맞으면 체중 감량도 되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근육까지 같이 빠져요. 근육 감소가 최대 4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죠. 그럼 요요 올 수 있잖아요. 요요가 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올리 팻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빠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게 UCN2 17321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랑 그다음에 근육 증가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지금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만하고 대사 관련 파이프라인은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에펠글레나타이드는 이제 그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데 첫 해 연간 매출 목표는 이제 1,000억 원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게 메시 치료제를 보셔야 돼요. 무슨 치료제? 메시 치료제. 지방간 치료제. 지방간. 네. 네. 간 경변. 네. 그러니까 간은 여기에 지방이 쌓이다 보면은 예. 보통 살이 찌신 분들이 지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간에도 지방이 끼잖아요. 예. 그러면 간이 원래 그 순대 좋아하세요 혹시?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또 자주 먹게 되죠. 소간 드셔보셨죠? 뭐 곱창집 가 보시면 아, 예, 그러면 예. 이제 생간을 좀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 신선한 거. 네. 그거 보면은 좀 탱글탱글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상적인 간이거든요. 근데 지방간이 끼게 되면은 이게 그 약간 딱딱해져요. 그래서 간경화 나중에는. 네, 간경화, 그다음에 간경변, 그다음에 간암. 그래서 초음파로 이거를 비침습으로 할 때 예. 초음파로 이게 딱 때려버리면 이게 탄성도가 있나 없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FDA에서 이거를 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F0에서 F4까지 있는데 이 메시 치료는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라는 치료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노모논디스크 가족 승인 받긴 했죠. 근데 레즈디프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1년에 한 6천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생명에 직결이 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에 6천만 원. 네. 와.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근데 이게 효과가 20에서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쓸 수밖에 없죠. 왜냐? 나 이거 안 쓰면 죽는데?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메시 치료제가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비만 환자가 많다 보니까 지방간을 보유한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메시 치료제 시장이 지금 한 100조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치료제 지금 마드리갈 거밖에 없잖아요. 노모논디스크랑. 예. 그러면은 후발주자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이것도 시장이 커질 때 파이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에피노페그드타이드는 이제 임상 2비상이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이고 2026년 초에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 치료제 시장은 미충족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지금 시장에서 누가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시 치료제 DD01 파이프라인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세대 근육 증가 비만 치료제를 좀 주목하는 게 네.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경구용, 장기 지속형. 장기 지속형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미립구라는 게 있죠. 네. 펩트론,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예. 펩트론, 그러니까 인벤티지랩하고 G2G 바이오는 저희가 이번 달에 탐방 갑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육 유지가 마지막 키워드인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초 대사량을 안 빠지게 만드는 건 근육이다 보니까 근육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병용 투여 전략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일라일리의 비마그루밥. 그럼 뭐예요? 그것도 이제 근육 증가 해주는 건데 비마그룹하고 병용 투여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는 이런 근육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유도물질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도 좀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매출이 1조 5,7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한미약품 시총이 4조가 넘어갑니다. 퍼뜩 검색을 해보니까 4조 5천억인데 네, PER은 한 43배 정도로 지금 뭐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네, 아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 지금 HLB가 날아가고 있고 지금 뭡니까? 날아간다기보다는 HLB 양봉이고 한미약품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저기는 지금 음봉이잖아요. HLB가 4조 9천억이네 시총이. 네, 작년 말로 보니까 한미약품은 1조 5,770억 매출에 2,441억 이익이고 HLB는 681억 매출에 1,185원 마이너스인데 영업
주식 모르겠다. 그렇죠.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리보세라니 병역요법에 대한 게 하나 이슈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불량 간암에도 생존 기간을 대폭 연장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고 오늘 뭐 그런 이슈들은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발표할 때마다 뭐 내리느냐 오르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 이슈는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 듣다가 제가 놓쳤는데 근육이 얼마가 빠진다고요? 최대 40%까지 빠집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 근육에서 40% 정도 빠지는 거죠. 아니 정상에서 40% 빠지면 네네네. 그렇지만 이게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 근손실도 있죠. 네, 근손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올리 팻지방만 빠지면은 괜찮은데 네. 이게 근육이 빠지면은 사실 그래서 되게 위고비 한번 주변에 맞아보신 분들 중에 갑자기 되게 살이 말랑말랑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저 아는 형님도 위고비 맞았는데 약간 흐물흐물. 네, 흐물흐물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계세요. 탄력이 물론 없어지죠. 체형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슬림하게 됐는데 말랑말랑해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봐야 그게 돼요. 그게 조금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엄청 큰 부작용이죠. 그거. 그쵸. 예. 그래서 다시 요요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더 먹었을 때.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디인가요? 네, 어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좀 핫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AI 글라스. 메타랑 레이벤이랑 합작했던 거. 네. 이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네네. 지금 해외에서 직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거 예, 앞에 이거 해서 예. 보는 그거. 네네네. 그래서 레이벤이면 저 선글라스 네 맞아요. 라이방. 네 맞아요. 옛날에. 라이방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버전이 3개까지 나온 걸로 알고. 네, 그래 799달러로 출시가 됐는데. 그래요? 네. 그 일단은 저희가 제목은 요즘에 김우빈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다 보니까 재밌게 지으려고 안경 하나로 다 이루어질지니로 좀 적어봤는데. 이루어질지니 넷플릭스에서 네. 요즘 1등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적어봤는데. 네, 일단은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2008년부터 나와가지고 네. 지금 도대체 한 10년이 넘었죠.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수준으로 갔는데 이제 스마트폰은 20년이 되다 보니까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만 사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스마트폰 시장 나오고 나서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갔잖아요. 네네. 카메라가 많이 탑재가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안 가잖아요. 전장용에 쓰여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 이후 정체되어 있던 이제 개인 단말기 시장이 이제 AI 글라스로 좀 전환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DC에 따르면 이제 2030년까지 AI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연평균 이제 47%,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장폭이죠. 성장을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AR, VR 헤드셋 스마트 글라스 출하량은 총 이제 1,430만 대입니다. 그럼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 40% 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메타가 레이벤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메타가 레이벤하고 합작한 AI 글라스는 2분기 기준 누적 판매가 2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근데 원래 최근에 그 유튜브라든지 네. 어디 스레드라든지 SNS를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현지 사용자들의 후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내가 스마트폰을 안 쓰고 원래 스마트폰을 쓰는 게 정상인데 예. 그냥 걸어 다니면서 안경이 그런 카메라 역할도 해주다 보니까 사실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들이 좀 후기가 많이 올라왔었고요. 원래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금 사용할 때 네.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AI 글라스는 그냥 걸어가면서도 이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거북목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AI 글라스는 이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실시간 번역, 음성 검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나 그 애플이나
지금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799에 출시를 했고 손목형 뉴럴 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 손목에다가 뉴럴 밴드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 근전도 신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뭘 문자를 클릭하면은 문자를 클릭할 수 있는 거고요.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내비게이션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전도 신호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경험들. 지금 저커버그가 차고 있는 것도 이제 뉴럴 밴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뉴럴 밴드 신호를 감지해서 움직임만으로 기기 제어를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애플은 애플 비전 프로는 이제 망했죠, 좀. 네. 그래서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디자인을 봤을 때 쓰고 다닐 수 있는 거는 그쵸. 예. 너무 무겁죠. 예.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쏠려요, 저거. 예. 쓰시다 보면. 그래서 내부 코드명 N50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랑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결합이 된 AI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공개 목표는 26년이고 출시는 27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2025년 테드 컨퍼런스에서 XR 글래스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퀄컴이랑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OS를 기반으로 이제 실시간 AI 번역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빅테크가 왜 AI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에 주목을 하냐? 네. 결국에 애플이 지금 주도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못 나가고 네. 이 OS 기반으로 그냥 다 자기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럼 이 AI 스마트 글라스도 똑같다라는 거죠. 누가 먼저 디바이스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애플이 지금 AI 글라스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기업은 지금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용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원래 N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기 개발할 때 선행적으로 미리 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양산 단계 이전에 초기 개발에서 너 어떻게 할래 이거를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사가 있니? 고객사가 지금 70개가 있습니다. 원래 빅테크 업체들은 NDA 계약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비밀 유지 협약 계약이 있잖아요. 이거 발설하면은 막 위약금 내고 막 이러는 네네. 게 NDA 계약인데, 이 NDA 계약을 한 70군데랑 체결을 했고, 이제 미주 빅테크 기업하고는 한 95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구동칩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공급 계약은 2026년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초기 개발, NRE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2024년 50% 이상 확충을 했고요. 하반기부터 기존 NRE 계약 양산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제품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레더스 시장,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시장 주류가 전환함에 따라서 세계 유일의 2.5 마이크로미터 네. 픽셀 피치 설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글라스는 이 마이크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미터 기술. 예. 그냥 하나하나 픽셀이 여기 눈에 가깝다 보니까 글쎄. 이 픽셀 하나가 크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픽셀이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이 자체 MIP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경쟁사 대비 소비 전력, 왜냐하면 이 안경은 작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에어팟 쓸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제 소비 전력이 최대 75% 절감을 할 수 있고 원가는 50% 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레더스 점유율을 2024년 18%지만 2030년까지는 44%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는 이제 사피엔 반도체가 부품사를 넘어서 이제 핵심 기술 파트너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앞에서는 비만 관련했고 이번에는 또 메타. 메타와 레이벤. 근데 좀 아주 사소한 거지만 레이벤을 갖다가 저 표기를 갖다가 라이브. 아예 E로 했으면 좋겠네요. BAN이거든. 레이벤. 뭘 막다, 네. 금지하다 뜻이고. 그래서 예. 뭐 한국 예, 그러니까 지금 BEN이면 모르겠는데 뭘, BAN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고. I로, 예, 예. 사소한 거지만 예. 그러네요. 저게 왜 라이방인지 알죠? 잘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냥 라이방이라고 아. 레이벤을 갖다가 읽기를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읽는 거지. 잘 몰랐습니다. 저 어릴 때 대한통운 기사 아저씨들 그 라이방 끼고 딱 내리면은 정말 멋있었다고. 지금 대한통운하고 달라요, 이상이 그때는. 뭐라고 호응을 할 수가 없네. 뭘 연일 때잘 뭘 쓰시는 것 경험하거나 알아야 뭐 호응을 하지. 연예인 때잘 그러니까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많이 팔고 있는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대형주들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또 개인들의 저가 매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국 장도 뭐 선물 좋고 하니까. 그러게요.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